접대비 한번 볼게요, 이제. 접대비. 그래서 화면 좀 볼게요. 그래서 취지 자체가 임직원 등 개인적인 접대 방지 또는 과소비, 향락 문화 이런 술 문화를 규제하기 위해서 일정한 한도만 송금이고 일정한 한도 초과하면 손금 불산입이다라고 접대비의 손금 불산입 조문이에요. 접대비 개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접대비 개념. 그다음에 뭐 어제 뭐 배웠던 송금의 개념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접대비 뭐냐? 접대 교재 사례 그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즉 명칭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라고 썼는지 회사가 뭘 장부에 집어넣는지는 다 중요하지 않다예요. 근데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단 내국법인이 직접 간접적으로 여기가 중요하네요. 업무와 관련 있는 자한테 지출했대요. 업무와 관련 있는 자한테 지출했대요. 업무와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 있는 자. 대표적인 게 거래처예요. 대표적인 게 거래처예요. 거래처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거래처예요. 그리고 무슨 업무 관련 있는 자한테 왜 지출했다고요?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했대요.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했대요. 이게 접대비의 약간 모호한 개념이에요. 포괄적인 접대비의 개념이에요. 굉장히 모호하죠, 그죠? 과연 업무를 원활하게 한 거 무슨 비용일까?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무에서 가서 싸워요. 회사는 나는 접대비가 아니에요. 과세관청은 접대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툼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례에서도 어떻게 좀 더 정리하고 있냐면요. 이제 명목, 여하, 명칭에 중요하지 않고 그 실질에 따라서 접대비로 항상 봐야 돼요. 그 거래가 무엇이든지 실질에 따라서 접대비로 판정하셔야 되고요. 일단 업무에 관련 있는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특히 요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한다는 건 판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업 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원활한 진행 도모 목적으로 하는 비용을 접대비로 한다라고 판례에서 밝혀냈어요. 그래서 접대비난 이런 느낌이다라고 일단 봐시면 돼요. 근데 모호하잖아요. 굉장히 모호하죠. 그래서 다시 법의 시행령에는요. 이런 것들이 접대비고 이런 것들은 접대비 아니야 라고 열거해 놓긴 해요. 그래서 걔네들을 달달달 보셔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뭐 세법학이나 무슨 새로운 논점이 나왔을 때도 접대비의 개념을 통해서 맞추시면 대부분 맞아요. 또 이게 다 뭐 엄청 많은 거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또 막 예규 판례 들어가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개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접대비에는요. 요 요건이 하나 들어가서 수험생을 괴롭히고 굉장히 좀 까다로운 계산형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접대비를 보통 어디서 한다 그랬죠? 술집에서 한다 그랬죠. 술집에서. 근데 그 유흥주점의 매출이 지하세계로서 포착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현금 결제를 하니까 현금 결제. 그래서 접대비를 쓸 때는 요 법인세법의 요건을 들어갔어요. 반드시 적격 증명서류를 수취했을 때만 접대비로 보겠다. 적격 증명서류라는 걸 수취하지 않았으면 걔는 무조건 송금불산입이에요. 걔는 또 무조건 송금불산입이에요. 그래서 적격 증명서류의 미수취에 대한 불이익이 접대비에만 있는 규정이 있어요. 이거 접대비에만 있는 거예요. 지금 접대비에만. 그래서 오른쪽에 취지 볼게요.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 확보, 그 유흥주점 등의 매출 포착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접대비를 지출했으면 상대방은 매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요 요건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뒤에서 자세히 볼 텐데요. 지금 간략하게 이 적격 증명서류는 어떤 느낌이냐? 한 건당 내가 한 번 뭐 밥 먹는데, 아니 한 번 술 먹는데, 만약 건당 1만 원 이하의 지출을 했다. 아니면 거래처가 이제 사장님이 결혼하신대요, 막 따님이. 그럼 당연히 축의금 보내야겠죠. 20만 원 이하를 보냈다라고 한다면 그땐 적격 증명 미수치 하더라도 접대비로 봐줘요. 그때는 금액이 소액이면 접대비로 봐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필드 나가셔가지고도 청첩장이 막 돌아요. 청첩장이 돌아요. 왜 청첩장이 도냐? 20만 원 이하일 때 청첩장만 있으면 접대비 인정돼요. 내가 결혼식 갔는지 안 갔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20만 원 이하면 청첩장 있으면 접대비로 인정돼요. 근데 이제 건당 10,000원을 초과한 밥을 먹거나 아니면 경조사비를 막 50만 원, 100만 원 지급했다면 반드시 적격 증빙이라는 거 수치를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세금 계산서예요. 대표적인 게 세금 계산서예요. 부가세 세금 계산서. 그 거래 포착 목적의 가장 원활한 그 서류죠. 다 보여줘요. 거기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당 10,000원 초과나 20만 원 초과를 적격 증빙이라는 거를 수치하지 않았다. 접대비 판정하기도 전에 송금 불산입돼요. 접대비 판정하기도 전에 송금 불산입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정인한테 귀속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어떤 임직원이 썼더라도 임직원이 일일이 쓴 거를 추적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제 누구한테 진짜 썼다라고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회사를 어쨌든 쓴 거니까. 그래서 기타 사유출이라는 추가적인 소득세 과세 문제가 없는 소득 처분을 해요. 이때 기타 사유출, 기타 사유출. 소득 처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소득 처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타 사유출. 근데 이제 뒤에서 배우면 아싸리 이건 법인세법 규정에서 접대비 말고 증빙이 아예 없을 수 있어요. 증빙이 아예 영수증도 안 받고 그냥 회사에 비용 처리한 거예요. 그건 가공경비예요. 가공경비. 그럼 걔는 송금 불산입됐는데 걔는 10,000원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증빙이 없으면 그냥 진짜 당연히 송금 불산입이죠. 회사가 뭐 했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손금 불산입을 하되 소득 처분을 가공경비 계상한 대표자의 책임으로서 상여 때릴 거예요. 걔가 또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이 적격증빙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증빙이 아예 없는 거랑 증빙은 있지만 법인세에서 정한 적격증빙이 없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증빙이 아예 없는 거랑 증빙 뭐 그냥 홍수는 수취했는데 이거는 적격증빙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접대비에서 제재하는 규정이 있다. 그거랑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접대비 개념 꼭 보셔야 돼요. 업무 관계에 있는 자, 원활하게 진행에 지출한 금액. 그래서요, 이제 앞에서도 배운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저 유사한 비용을 구분할 때 항상 이렇게 이제 구분을 많이 해요. 그래서 광고 선점비 보시면 불특정 다수인한테 지출한 비용이 광고 선점비고 내 물건 좀 많이 사라. 구매 의욕 촉진 자극이 광고 선점비예요. 광고 선점비. 근데 접대비는요, 업무 관련자 방금 배웠죠? 업무 관련해서 원활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지출한 돈. 이 부분 아직 안 배웠지만 업무와 무관해요. 기부는 사실 교회에 주고 어떤 대학교에 장학금을 주고 업무와 관련성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공익성 목적으로 송금 인정을 일부 해준다라고 배울 거고요. 판매 장려금은 매입처한테 이제 판매 장려하기 위해서 지출한 돈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유사 비용을 왜 구분해야 되냐면 광고 선점비는 광고 선점비와 판매 장려금은 전액 송금 인정되지만 접대비 같은 경우에 한도까지만 송금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는 자꾸 이걸 광고 선점비나 판매 장려금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이런 거 배웠었죠. 광고 선점 목적으로 특정인의 기재한 물품의 구입 비용이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은 전액 송금이며 3만원 초과액은 접대비를 한도내 송금이다. 이렇게 접대비의 개념이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이게 왜 이제 접대비인지. 특정인이에요. 특정인. 업무와 관련 있는 자예요. 그리고 3만원 이상 이렇게 지급했다면 사실 좀 숨겨져 있지만 업무 관련성 있는 지출로 봐서 접대비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3만원 이내면 그래 이거는 업무 관련자한테 줬지만 금액이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광고 선점비로 봐주겠다라는 이제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 사례는 앞에서 본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 이제 접대비를 배울 때는요, 크게 일단 빅픽처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큰 그림을 그려야지만 세부 항목을 이해하실 때 도움이 잘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큰 그림이에요. 저희가 이제 접대비를 과도하게 쓰는 걸 방지하고자 송금 불산입하는 규정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매출 포착 목적으로 증빙 미수치에 대한 제재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접대비에서 써야 돼요. 두 가지가 최소. 그래서 첫 번째, 회사가 손익계산서에 접대비를 한 1억 정도 계산한 거예요. 근데 이건 회사가 계산한 거지 세법상 접대비가 아니잖아요. 세법은 반드시 회사가 한 게 아니라 법률에 따라 업무 관련자를 위해서 업무 관계를 위해 지출한 돈, 그게 접대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회사가 계산한 접대비에서 출발해서 세법상 접대비로 분류 작업을 하셔야 돼요. 분류. 회계의 접대비를 세법상 접대비로 바꿔야 돼요. 그 작업을 제 1순위로 하셔야 돼요. 그걸 분류라고 표현할게요. 분류. 그래서 접대비가 더해지는 금액도 있을 수 있고 빼기 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어서 가감하셔서 접대비 해당액이란 걸 찾을 텐데 저 접대비 해당액을 텍스상 접대비라고 생각을 하세요. 세법상 접대비 해당액이라는 걸 잘 찾으셔야 한다. 이거 틀리면 그냥 빵점이에요. 이거 틀리면 뭐 밑에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빵점이에요. 빵점. 그래서 예를 들어 IS 등에 왜냐면 이제 나중에 보시면 재무상태표에 접대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0원. 근데 세법상 접대비 100원을 더 더해야 됐대요. 만약에. 그래서 200원의 세법상 접대비가 나왔는데 오른쪽에 봤더니 가공경비가 있어. 갑자기 증빙 미수지 접대비가 있대요. 10원. 이거는 무조건 가공경비니까 당연히 송금 불산입하고 소득처분 잘 봐야 돼요. 대표자 상여로 제재시켜요. 대표자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왜 가공경비를 작성했냐.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하는 거예요. 근데 법인세법 접대비에서 정한 적격 증빙이라는 서류를 미수치했다면 그때는 송금 불산입으로
직접 부인해요. 이것도 직부인이란 그래서 표현을 써요. 직접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한도까지 뭐 이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직접 부인한다. 직접 부인, 직부인이라고 표현을 쓰고 적격증빙 미수시 접대비는 송금 불산입하고 소득처분이 그래도 특정 인한테 계속된 건 아니니까 기타 사유유출 처분할 거예요. 소득처분 잘 보셔야 돼요. 기타 사유유출 처분해요. 그래서 얘네 둘 일단 구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200원에서 10원 부인됐죠. 200원에서 20원 이미 부인됐죠. 170 났잖아요. 170. 그리고 이 170 중에서 과도하게 쓴 접대비는 손금 불산입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한도액을 직접 구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주어진 경우 거의 없고요. 직접 수험생이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도를 직접 계산해봤더니 100원이 나왔다. 그럼 170원 중에 100원을 초과하는 70원은 손금 불산입 접대비 한도 초과액으로 봐서 이것도 누구한테 지금 흘러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루에도 수백 개의 접대비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수백 개는 좀 과장했고 하루에 최소 한 번 일어나는데 1년으로 하면 365일 접대비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일일이 누구한테 찾아가지고 귀속시켜요. 그래서 기타 사회유출이라는 추가적인 소득세 과세 문제 없는 소득처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앞으로 이제 세법 용어예요. 세법 용어. 한도까지는 송금, 한도 초과는 송금 불산입. 그래서 한도까지는 송금을 시인한다. 한도 초과액은 송금을 부인한다. 이런 표현을 써서 시부인이라는 단어를 좀 쓸 거예요. 시부인. 시부인이라는 표현이 이제 앞으로 종종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직접 부인은 그냥 직접 부인한다. 그냥 직부인. 얘는 시부인은 한도까지는 송금, 한도 초과 송금 불산입. 이런 용어들을 시부인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틀로서 접대비를 배워 나갈 것이다. 첫 번째, 세법상 접대비를 찾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모르면 빵점이에요. 그 접대비 안에서 증빙이 없거나 적격증빙 미수시 접대비를 직부인하는 과정 하시고 그 남은 접대비는 한도 초과액만 송금 불산입. 그럼 한도까지는 송금으로 인정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요. 소득 처분도 다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서 1차에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접대비 중 기타 사회유출로 부인되는 접대비와 그 외 부인되는 접대비를 계산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수험생이 이제 풀다 보면 보통은 얘를 물어봐요. 보통 시험 문제 10문제 중에 한 8문제는 접대비 한도 초과를 계산하시오 이걸 물어보는데 하필 그 문제는 기타 사회유출로 부인되는 접대비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 둘을 더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걸 찍어서 이제 틀리는 거예요. 잘 풀고도 틀린 거예요. 다 맞추고도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득 처분까지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